달러를 많이 발행하려고 하는 정부의 어떤 포퓰리즘, 전 세계 글로벌 경제를 미국 체제로 지켜야 되는 글로벌에서의 패권의 위상, 이런 것 때문에 달러를 많이 발행하다 보니 근본이지를 깰 수밖에 없었고, 근본이지가 깨지고 나니까 그토록 월가가 원했던 시장이 열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을 넓혀야 되잖아요. 네. 시장을 넓히려면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가 달러를 써야 되잖아. 자유무역 해야 돼요. WTO랑 IMF 만들어서 전 세계 가가지고 자유무역 협정하고 다 연 거야. 30년 40년 된 재건축 아파트 아버지가 살 때부터 낡았잖아요. 근데 가격은 100배가 됐어요. 가치가 100배가 된 게 아니라 가격이 100배가 된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누가 그러면 강남 아파트 가격 올린 걸, 누가 지금 원화 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린 걸까? 월가가 떨어뜨린 거예요. 미국 제조업 중산층이 몰락하고 달러 신용도가 떨어진 이 이유, 지금 민주당과 월가가 세계화를 했기 때문이에요. 세계화 과정을 거꾸로 해체하겠다는 거예요. 자유무역을 보호무역으로 하겠다. 그래서 관세를 매겨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미국의 달러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유동성이 떨어지죠. 반세계화를 하면서도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스테이블 코인이 보인 거예요. 미국은 이제 몰락한 영국의 경제를 살려줘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제조업을 육성시키려면 영국의 경제가 살아야 되고, 사줄 데가 없잖아요. 미국 시장이라는 건 큰 시장이라지만 작고,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시장, 유럽의 시장을 포기할 수 없고, 더 큰 이유는 그때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세력을 넓히고 있었으니까. 네. 만약에 유럽 경제를 자본주의화시켜서 미국 체제를 침투시키지 않으면 러시아가 침투해 들어오니까 네. 결국 체제 경쟁에서 지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막대한 달러를 발행해서 달러를 뿌려서 이제 영국과 독일, 프랑스를 살려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게 이제 마셜 플랜이죠. 근본이자를 유지했지만 그때부터의 경제는 미국이 책임져야 될 글로벌 경제가 돼서 미국이 달러 엄청나게 발행해요. 근데 원래는 1온스에 35달러. 그럼 거기에 지금 미국은 8,000톤, 그 당시에는 뭐 1억 2천만 톤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달러 발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셜 플랜하고 이제 특히 닉슨 전후로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베트남 전쟁도 네. 하고. 달러 너무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1온스에 35달러인데 너무 달러를 예를 들어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1온스에 지금 3,500달러가 된 거예요. 발행량이. 네. 1온스에 35달러만 발행해야 되는데 실제로 발행한 거는 3,500달러야. 그럼 1온스에 35달러가 아니잖아요. 가치가. 맞아요. 더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달러는 많이 네. 발행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달러는 지금 시장 가치에 비해서 지금 명목 가치가, 지금 공인된 가치가 높은 거야. 맞아요. 그럼 미국은 계속 무역 적자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닉슨 때 가서 이 문제가 싫은 거예요. 달러를 더 발행할 수도 없고 지금 달러가 지금 너무 고평가돼 있어서 무역 적자를 계속 보니까 닉슨이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야, 니네 지금 금고에 있는 금보다 너 너무 많이 발행한 것 같아. 이거 대충 이렇게 모아 보니까 유럽 정상들 모여서 채권들 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지금 네가 금고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금보다 채권량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 이제 닉슨한테 요구한 거죠. 한번 포트럭스 금고 한번 열어서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닉슨이 이거 들켰다. 이제 이판사판이. 그래서 이제 금태환 부도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미국 정부는 앞으로 채권을 못 갚습니다. 부도선언을 딱 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근본이자를 폐지한 거죠. 그러면 이제 금융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좋은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면 금융세력은 채권을 사주고 달러를 많이 발행해서 돈을 버는 세력이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미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량이 한정돼 있었어. 왜냐면은 금만큼 발행하니까. 맞아요. 근데 앞으로는 지금 채권을 그냥 발행하고 싶은 만큼 발행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쓰고 싶은 만큼 발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발행하니까 채권도 막 사주면서 채권 수수료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이때 그 미국의 월가가 돈을 많이 벌게 된 구조가 왜 생겼냐면 1온스에 35달러, 한국은 35달러에 예를 들어서 뭐 3,000 네. 이렇게 고정시켜 놨잖아요. 근데 금리제를 딱 깼잖아요. 네. 그럼 달러 발행량만큼 이 금과 달러의 가치가 엄청나게 변동하잖아요. 달러 가치가 막 움직이면 여기에 고정시켜 놨던 원화 가치도 네.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고정시켜 놨는데 이것도 끊었어요. 변동환 일자가 됐죠. 이게 달러 가치가 막 움직이면서 환율도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패닉이 된 거죠. 이걸 어떻게 가치를 측정해야 우리가 무역을 잘하고 돈을 벌 수 네. 있고 살 수 있나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는 금융이 이 가치를 측정하는 어떤 기법들로 컨설팅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변동성이 생기니까 불안하잖아요. 맞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게 변동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변동성을 누군가가 해칭해줘요. 파생 옵션, 선물 옵션, 파생 상품으로 해칭해주는 거예요. 이 환율 변동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가장 큰 게 SK 옛날 유공 네. 그 정유사들은 달러 가치 변동량에 따라서 이제 석유 가격이 막 변동하니까, 그리고 이걸 해칭하기 위해서 이제 선물 옵션으로 이제 그걸 해칭해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아무리 환율이 변해도 그냥 스테이블하게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선물 옵션이라는 파생 상품을 엄청나게 파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달러를 많이 발행하면 금리가 엄청 떨어지죠. 돈 가치가 금리니까.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 무슨 얘기냐면 돈을 빌려주기 편하다는 거죠. 대출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난다는 얘기. 맞아요. 그러니까 대출 상품이 엄청 늘린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 상품을 늘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이제 신용도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한테도 대출해주고 그냥 막 해주는 거야. 카드 막 발행해주고 대출 그냥 별로 신용도도
안 좋고 직장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대출해 가세요. 왜냐면 집 있으니까 언젠가 뭐 집 담보로 하면은 언젠가 갚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가 유동성을 확 풀었다가 대출로 막 풀고 달러 발행해서 풀고 채권 발행해서 풀었다가 금리가 유동성을 풀어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막 엄청나게 오높아지면 그다음부터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라는 걸 겪은 거야. 그러니까 80년대에 들어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너무 극심해지니까 네. 이제는 야 이게 근본이제에서 벗어나서 달러 발행하고 이제 막 너무 룰라 좋았는데 인플레이션 문제라는 게 생기는구나. 달러도 많이 발행하고 나니까 기술통화가 좋은 게 수요가 많으니까 아무리 많이 발행해도 인플레이션 문제가 없었는데 네. 너무 찍으니까 이것도 해도 정도껏 해야지. 너무 많이 찍으니까 달러도 찍으면 많이 찍으면 인플레이션이 생기는구나.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홀 볼 거다 뭐다 해서 들어가지고 이제 막 했던 게 막 20% 금리 막 높이고 해서 어쨌거나 인플레이션 잡자. 그 이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파월 의장이 어떻게든 인플레이션 막자 막 그런 거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명분은 인플레이션 절대 안 된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 근본이제가 달러를 많이 발행하려고 하는 정부의 어떤 포퓰리즘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경제를 미국 체제로 지켜야 되는 어떤 글로벌에서의 어떤 패권의 위상 이런 것 때문에 달러 많이 발행하다 보니 근본이제를 깰 수밖에 없었고 근본이제가 깨지고 나니까 그토록 금융 세력 월가가 원했던 이제 시장이 열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월가는 파생 상품하고 대출 상품을 미국 내에서만 팔 수 없잖아요. 달러 계속 발행해야 되는 시장을 넓혀야 되잖아요. 네. 시장을 넓히려면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가 달러 수요해야 되잖아. 써야 되잖아. 네. 자유무역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WTO랑 IMF 만들어서 전 세계 가가지고 자유무역 협정하고 다 연 거야 이제. 뭐 나프타에서 이제 북미 자유협정도 맺고 우리나라도 결국은 IMF 때 구제금융 해주는 대신에 이제 국제회계 기준으로 바꾸고 자본자유 아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자본 네. 통제가 있었어요. 자본자유해서 자본시장 개방하고 자본시장 개방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달러 가진 자본이 국내에 들어오기 좋고 먹튀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회계가 다르니까 국내 투자하기 어렵거든요. 네. IMF 전에는. 근데 국제회계 기준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클릭 하나로 대한민국에 있는 스타타워 빌딩 사가지고 7천억 주고 사서 1억 2천 주고 먹튀하고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달러 유동성이 막 들어오면 자산 가치가 막 올라가고 버블이 인플레이션이 막 생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달러 가치가 갑자기 미국 금리를 올리면 또 달러가 또 쑥 빠져나가니까 급락하고 이렇게 부동산이 막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 시속 이제 롤러코스터가 언제부터 생긴 거냐면 닉슨 쇼크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금이라는 자산의 화폐가 고정되고 전 세계 모든 화폐가 달러에 고정돼 있으니까 자산 가치가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게 없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게 불과 그 IMF 이후에 2002년, 2002년에서 2006년 요 사이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 전에는 아버지가 아파트 하나 사주면은 4천만 원짜리 아파트 가지고 할아버지가 아파트 아버지한테 물려주면 아들이 물려받을 때도 4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아버지가 1억 주고 산 강남 아파트 그때 IMF 경매로 산 사람은 아들한테 물려줄 때 보니까 지금 100억이에요. 그게 왜 그랬을까? 강남 아파트 똑같잖아요. 네. 상계동 아파트나 강남 아파트나 그냥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로 평당 한 400만 원 들여서 친 아파트 뭐 200만 원도 안 들었을까요 그때는? 똑같아요. 뭐 달라요? 상계동 아파트 강남 아파트가 달라요? 땅 넓이도 똑같고 30평 똑같고 시멘트 들어간 거 똑같고 철근 콘크리트 똑같아요. 근데 왜 강남 아파트가 그렇게 올라갈까? 그리고 원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는 개념이 없었는데 지금 아파트는 시간이 갈수록 낡고 있는데 30년 40년 된 재건축 아파트 옛날부터 아버지가 살 때부터 낡았잖아요. 근데 가격은 100배가 됐어요. 가치가 100배가 된 게 아니라 가격이 100배가 된 거죠. 가치가 똑같죠. 아파트라는 거. 지금 아파트 똑같잖아요. 오히려 또 낡았어요. 또 파이프에서 막 녹물 나오고. 가치는 떨어졌죠. 가격은 올라갔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너무 흔해져서. 그러니까요. 가치는 떨어졌는데 가격은 올라가요. 가격이란 건 화폐 표시 가치잖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 화폐 가치가 지금 강남 아파트 가격이 100배가 됐다는 거는 원화 가치가 100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에요. 강남 아파트는 똑같아요. 새로 짓는 아파트는 뭐 커뮤니티 센터도 더 좋지만 지금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도 옛날보다 비싸다는 거는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다. 누가 싱화를 다 먹었을까?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궁금하잖아. 누가 화폐 가치를 떨어뜨렸을까? 많이 찍은 거예요. 많이 찍어서. 너무 많이 찍은 사람들. 그럼 누가 찍은 거예요? 연준이 찍고 그 화폐를 받아다가 대출로 찍었잖아요. 계좌에서 그 신용창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승수 효과. 1,000만 원 가지고 1억 만드는 그 마술. 그게 이제 월가가 많이 찍어낸 거죠. 그러면 누가 그러면 강남 아파트 가격을 올린 걸까? 반대로 얘기하면 누가 지금 원화 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린 걸까? 월가가 떨어뜨린 거예요. 전 세계를 세계화시키고 자본자유화시키는 과정에서 WTO에 그 중국을 2001년에 클린턴이 그렇게 빡빡 우겨가지고 가입시켜요. 왜 가입시켰을까요? 달러의 수요차가 많아져. 근데 중국하고 자유무역 하려고 가입시켰을까?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변질적으로는 달러 수요를 늘리는 거죠. 무역해서. 그럼 결제 달러를 써야 되니까 더 중요한 거는 자본시장 개방이에요. 중국은 지금 자본시장이 비교적 폐쇄돼 있지만 그래도 2001년 WTO 개방되면서 중국은 50% 이상 합작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국의 기업들이 50% 이상 지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JP모건 골드만삭스가 거기 베이징 가서 금융 합작사를 차리고 중국에 있는 자본을 이제 자본 수익을 챙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무역으로 번 돈을 자본시장을 통해서 월가의 금융 자산들을 인플레이션을 해칭하기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의도적으로 또는 결과적으로 만든 거죠. 월가가 만든 거잖아요. 이 구조를. 달러를 찍어내는 구조를. 그럼 제조업을 누가 붕괴시킨 걸까? 월가가 붕괴시킨 거예요. 민주당과 월가가.
WTO 중국을 가입시켜서 자유무역을 해서 달러를 많이 찍어서 돈을 벌게끔 하려고 하니까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고 제조업 그 인건비가 싸고 생산 단가가 싸니까 당연히 젓가락을 미국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중국에서 만드는 게 싸고 팬티 그 타겟이라는 마트에서 파는 모든 물건이 다 100% 중국에서 만들잖아요. 네. 이거를 미국 기업들한테 만들게 하면 인건비도 비싸고 땅값도 비싸니까 그러니까는 철강 회사 다 미국 중국으로 넘어가고 당시 일본으로 넘어가고 자동차도 미국 3사가 만드는 것보다 혼다 도요타가 만드는 게 훨씬 내구성도 좋고 싸고 일본 자동차 건너오고 중국 철강 제품 건너오고 하니까 철강 회사 망하고 자동차 회사 망하고 하면서 제조업이 붕괴한 거죠. 그럼 이걸 누가 붕괴시킨 걸까? 중국이 붕괴시킨 거예요? 일본이 붕괴시킨 거예요? 아니죠. 그 일본하고 중국은 그냥 WTO 체제에 가입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유무역하자. 그래서 파이를 키운 것밖에 없어요. 파이를 키우다 보니까 중국하고 일본, 한국의 제조업은 번성했는데 보니까 미국의 제조업은 망하고 대신에 일본, 중국, 한국의 무역 흑자는 전부 다 미국 자산 우리 지금 연끌해가지고 미국 자산 사잖아요. 네. 왜 사겠어요? 내가 돈 벌어보니까 돈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손해봐. 그러면 내가 가나 아파트 사야 되는데 가나 아파트 못 사. 그러면은 테슬라 주식이라도 사야 내 돈을 지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세상 경제가. 그러면 이거는 월가가 만든 거예요. 그거를 깨려고 나온 게 지금 미국 빅테크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 사단이다. 그렇죠. 그거를 깨겠다는 게 그들의 목적은 아닌데 그들이 하려고 하는 기술 기업들을 전 세계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일단 첫 번째는 세계화 경제를 만들어 놓은 거 글로벌라이제이션 한 거는 진보 정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민주당 그리고 EU에서도 이제 진보 정권들이 세계화 물결 속에서 이제 전 세계 자유무역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파이를 키웠어요. 근데 원래 스몰 사이즈 피자를 라지 사이즈 피자를 만들었죠. 세계화를 통해서. 이거를 열등분에 잘라놓고 9개를 월가가 먹어요. 아하. 파이가 커졌는데 내가 파이가 커져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저기 시골에서 포도농장 농사 지으셔가지고 쌀농사 지으셔서 아들을 그래도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보내서 아들이 신한은행 다녀요. 아들의 연봉은 지금 1억을 받고 아버지가 농사 져가지고 버는 돈은 1년에 5천만 원을 벌어요. 근데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자유무역을 해서 신뢰산 농산물을 막 사와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설득을 하는 거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 마을회관에 앉혀놓고 정부 이제 공무원이 가서 자 아버님 앞으로 우루과이 라운드를 하면은 아버님이 지금 5천만 원 버시는 거는 3천만 원밖에 못 벌어요. 왜냐면 포도 못 파니까 저기 칠레산 포도가 들어올 거예요. 근데 금융시장이 커져서 자본시장이 커져서 신한은행 다니시는 아드님이 1억 버시는 아드님이 5천만 원을 더 벌어요. 아버님은 2천만 원 소득이 줄었으니까 아드님이 5천만 원 더 버는 거에 3천만 원 아버님 드리면 아버님은 6천만 원 벌게 되고 아드님은 1억 2천 벌게 돼요. 어르신 좋고 아드님이 좋은 거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무역 할 거예요. 다 좋은 거잖아요. 들어보니까 좋아. 그래서 자유무역 하자고 했어. 아버지는 3천만 원 벌고 아들은 1억 5천만 원 벌어. 근데 아들이 5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을 아버님한테 아버지가 자유무역에 동의해 주셔가지고 내가 번 거니까 3천만 원 아버지 가지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가 현실에서는 안 나타나요. 아들이 5천만 원 버는 거는 자기가 야근해서 버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3천만 원 버는 거는 그냥 농사가 안 되는 거야. 이 싸가지 없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3천만 원 안 줘. 그럼 아버지는 아들 하나 잘 키워서 말년에 조금 자랑하고 사나 했더니 아들이 3천만 원 안 줘서 나는 맨날 막걸리 먹다가 막걸리도 이제 위안이 안 되니까 중국에서 펜타닐 같은 게 뭐 있다고 하니까 그거 그냥 구해서 펜타닐 먹다가 마약 중독자가 돼. 이게 지금 미국의 현상인 거야. 미국의 대통령, 미국의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제 철강회사 다니는 오하이오주에 사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어르신 앞으로 우리가 중국하고 자유무역을 할 건데요. 어르신 철강회사가 아마 문을 닫을 거예요. 근데 어르신의 아들이 예일대 나와서 그 월가 취직해서 앞으로 20만 달러 벌 거예요. 그 아드님한테 저기 10만 달러 받으셔가지고 사시면 지금보다 훨씬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좋은 거거든. 했어. 근데 월가 다니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철강회사에서 일자리 잃은 아버지한테 10만 달러 안 줘.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 가정 내에서 예를 들었지만 전 세계 미국의 어떤 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우리가 월가를 키워서 자본 수지 흑자를 내고 1억 5천억 달러, 1조 5천억 달러 벌면 무역 수지에서 적자를 내도 그게 다 우리한테 오니까 좋은데? 라고 했어. 근데 월가에서 제조업 실직자들한테 파이 안 나눠주잖아요. 그럼 정부가 그걸 강제로라도 이게 이제 사회주의일 텐데 정부가 야 니네 지금 파이가 우리가 2배 키웠으니까 10만 달러는 우리한테 세금으로 내. 그래서 그거를 제조업 일자리 잃은 사람들한테 줘야 이게 이제 세계화 위아더 월드잖아요. 세계화의 본래 취지잖아. 근데 현실은 그렇게 안 됐죠. 월가가 라지 사이즈로 늘어난 피자에 9개 조각을 다 먹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나눠 먹자고 동의했던 제조업 종사자들이 이거 해보니까 아버지도 이제 정부한테 가서 아들이 3천만 원 안 준다. 오해 사시는 할아버지가 트럼프 찾아가서 월가 다니는 아들이 10만 달러 안 준다. 그러니까 이거 뺏어와야겠다. 나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싸워야겠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에 싸워줘 라고 한 게 이제 트럼프인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작가님 그러면 이 얘기 너무 재밌는데 저희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달러 시스템을 좀 무너뜨리거나 혹은 이렇게 변경하고 그 파이를 나눠 먹기 위해서 또 새로운 엘리트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결국에는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왜 스테이블 코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사기 위해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블록체인이라는 생태계에 일단 사람들의 발을 들여놓는 이제
플랫폼 게이트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이잖아요. 일단 블록체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사람들이. 그럼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서 뭔가를 클릭할 거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제.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지금 이제 그 얘기까지는 너무 이제 나간 얘기라서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아까 얘기했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했던 빅테크들, 개혁 혁명주의자들, 혁명을 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기득권들을 설득한 논리가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가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기득권들은 이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빅테크들 발을 들여놔 준 거예요. 달러 패권을 지킨다는 게 초점인 거죠. 달러 패권을 지킨다는 의미가 뭘까? 그럼 달러는 지금 왜 지켜야 되는 건가? 아까 얘기했지만 월가가 화생상품, 금융상품 세계화로 달러 너무 많이 발행했다. 그래서 유동성은 지금 풍부해졌는데 반대로 신뢰도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네. 채권 금리가 올랐다.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 떨어졌다. 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신용도가 떨어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지금 고육지책인 거예요. 달러 패권이 미국의 신용도가 너무 떨어졌어. 지금 트럼프는 세계화, 이 달러 패권, 미국 제조업 중산층이 몰락하고 달러 신용도가 떨어진 이 이유, 지금 민주당과 월가가 세계화를 했기 때문이야. 글로벌리스트들이. 이게 아젠다 47이라는 공약집에 들어가 있어. 반세계화를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세계화 과정을 거꾸로 이제 해체하겠다는 거야. 반세계화를 하겠다. 그러면은 자유무역을 보호무역으로 하겠다. 그래서 관세를 매겨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미국의 달러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유동성이 떨어지죠. 근데 트럼프는 자, 나는 앞으로 민주당과 월가가 타락시켜놓은 달러를 다시 건강하게 해서 신뢰도를 높일 거야. 그러려면은 반세계화를 해야 되고 제조업을 살려야 되고 무역 적자를 줄여야 돼. 그래서 달러를 건강하게 만들 텐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유동성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사실조차 근본적인 기축통화의 어떤 자격 요건이 이제 상실할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한 거죠. 나는 그러면 민주당과 월가가 만들어온 이 세계화 시스템에서 이 달러 타락한 달러도 싫고 그렇다고 해서 유동성이 떨어져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의 패권을 잃는 것도 싫어. 반세계화를 하면서도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보인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됩니다. 왜 물어보니까 그동안 그러면 국채 발행, 국채 수요가 줄어서 국채 이자가 금리가 높아질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금을 미국 국채로 해놓으면 앞으로는 무역 적자가 줄어도 월가가 달러를 발행해서 미국 채권을 사주지 않아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미국 채권을 사주니까 네. 반세계화를 하면서 동시에 유동성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트럼프가 원하는 거를 단기적으로 할 수 있어요. 미국 국채도 발행 많이 하고 반세계화 관세 전쟁도 이제 유동성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관세 전쟁도 할 수 있죠. 네.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달러가 지금 신용도가 떨어진 게 유동성이 증가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찍어서. 네. 근데 지금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무역 전쟁을 하면서 달러 발행을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국채 발행을 계속 하겠다. 그럼 이게 뭘까? 좀 모순적인 면이 그럼 있네요. 이게 달러가 다시 신뢰도가 높아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조업은 이제 무역 적자는 줄일 수 있고 반세계화를 통해서 민주당과 월가는 견제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달러는 아무런 지금 똑같아진 거예요. 월가가 발행하는 거를 지금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행 주체만 월가에서 빅테크로 바뀌는 거지 달러가 병들어가는 이 상황은 지금 암에 걸렸는데 지금 방사능 치료하고 있는데 방사능 치료해서 지금 건강하게 암세포를 죽이려고 막 했는데 보니까 그러다가는 나도 죽어. 환자도 죽어. 그래서 이제 방법을 바꿨어. 근데 그게 환자를 살리는 방법이 아니야. 똑같은 방법인 거야. 암세포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그 달러와 미국 국채로 준비금을 이 준비금의 신뢰도는 계속 떨어지겠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왜 내가 지금 미국 국채를 사주면서 금리를 더 내라고 하는 거죠? 미국 국채가 지금 신뢰도가 떨어진 거잖아. 맞아요. 근데 지금 내가 달러를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준비 자산인 준비금으로 준비해 놓은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지금 저장해 놓은 커스터디 해 놓은 그 자산이 계속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 그럼 내가 이거 받을 수 있을까? 나중에? 똑같은 걱정을 하겠죠. 똑같은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지금 이 밑에 있는 돌 해가지고 위에다 올려놨지 탑이 무너지려고 하는 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나중에 가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채권자들, 결국 이 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채권자거든요. 네. 결국 내가 나중에 이걸 가져가면 뭔가로 달라는 거니까 결국은 채권 증서예요. 그럼 채권자들이 채무자한테 가서 지금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랑 미국 달러가 의심스러워. 뭔가를 바꾸라고 하겠죠. 그때서 뭘로 바꾸라고 할까?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블록체인 안에 생태계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블록체인 생태계에 들어와 있는데 이 준비 자산은 블록체인 생태계에 있는 화폐가 아니라 달러 국채야. 옛날 그 낡은 그 시스템인 거야. 아무것도 바꾼 게 없어, 사실은. 근데 그러면 빅테크들이 노리는 건 뭘까, 지금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라서 저도 이 생각을 하는데 피터 틸하고 일론 머스크는 이 생각을 애시당초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규제 프레임을 뚫으려고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된다는 서사를 만들어서 지금 의회하고 미국 대통령을 설득했어.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오라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 따위라고 하면 좀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을 따위를 발행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이 아니야. 사실은 암호화폐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만들려고 하면 이미 기득권자들이 다 저기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민주당과 월가가 규제 프레임을 짜놓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깨야 되잖아. 네. 우리가 코딩만 잘해가지고서는 앞으로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없어. 법을 바꿔야 돼.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러면 프레임을 만들자.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가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하니까 다들 설득 당해. 야 지금 먹히고 있잖아. 일단 들어가. 트로이의 목마예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일단은 트로이의 목마로 집어넣어놓고 그 안에 지금 어마어마한 핵무기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암호화폐라는 비트코인이라는 핵무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생태계가 막 커지고 내가 지금 모든 쓰는 어떤 경제 행위가 블록체인상에서 벌어지고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이 그때 가서 코볼 시스템 상에 있는 네트워크에 있는 달러하고 국채를 자꾸 준비금으로 연결시키려고 해도 이게 뭔가 안 맞잖아요. 지금 네트워크가. 네. 그럼 그때 가서 어떤 네트워크랑 연결하려고 할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터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의 비자 카드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초고속 인터넷망이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 BTC 네트워크의 사이드 체인이에요. 비트코인을 가져다가 이 사이드 체인에서 유통시키고 나중에 결제를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 망하고 이 비트코인 사이드 체인하고 연결이 되는 순간 근원 자산이 비트코인이 되는 거죠. 그럼 옛날에 금처럼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원래 비트코인이 지금 만들어진 게 디지털 금으로 지금 세팅이 되고 있잖아요. 개념이. 네. 그러니까 이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실제로는 금융망으로 만든 건데 인간이 이걸 어떻게 쓰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그린 건 추상화를 그렸는데 나는 사실은 강을 고가 그렸지만 그걸 보는 사람들이 저게 산이라고 하면 산이 되는 거죠. 맞아. 네, 서사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지금 어쨌거나 인간들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뭘 만들었건 지금 이걸 디지털 금으로 지금 세팅을 하고 있어요. 그 준비금 자산으로. 네. 이게 어떤 체인에서건 어쨌거나 블록체인 상에 있는 그런 자산이 하나 딱 있는데 코볼 네트워크에 있는 자꾸 달러랑 국채를 갖다가 자꾸 이 블록체인하고 연결해서 근원 자산화 시키겠다라는 게 이게 기술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안 맞잖아요. 지금 얘기를 해봐도. 그러면 이게 뭐가 안 맞는다는 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트로이 목마를 들여놔 놓고 우리가 지금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된다는 서사를 계속 만들 거예요. 피터틸이. 그러니까 네. 트럼프도 지금 국채 발행할 수 있고 좋은데 진작 얘기하지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계속 발행하다 보니까 자꾸 달러는 계속 타락해가. 이 달러 왜 계속 타락하는 거예요? 바보야? 지금 달러 계속 찍는 거잖아 지금. 달러 안 찍어야 달러가 건강해지는데 달러 계속 찍자며. 너 좋다고 지금 한 거잖아. 나중에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가서 트럼프는 이제 본인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 벌 거고 이제 권좌에서 물러나서 이제 뒤에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 뭐 이제 미래 후손들의 문제겠죠. 이거 그때 가서 스테이블 코인 인정해 주느라고 이제 국채로 준비금으로 하니까 결국은 월가 가던 거 발행 계속 여기서 이제 달러 발행해가지고 미국 국채 사주니까 치료가 안 됐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제는. 그럼 이제 달러는 이제 포기하자. 이런 얘기하면 이제 무슨 달러를 어떻게 포기해 미국이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제가 왜 이걸 단정적으로 얘기하냐면 구조화됐다는 거예요. 구조화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열차가 레일 위에 딱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 열차가 갈 곳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딴 데로 못 가요 열차는. 구조화됐다는 거는. 레일 위에서 그냥 계속 달리면 그 레일의 종착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달러라는 이 문제, 트리핀 딜레마 문제는 기존의 기축통화국이 어떤 국가나 어떤 정부나 어떤 인재들도 이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걸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게 인재들이 부족했던 건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동안 수백 년간 어떤 인간의 집단지성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는 인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잘났다고 무슨 오만감에 나는 해결할게? 한번 이 트리핀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분 한번 논문 한번 제출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수만 수천 장의 논문은 제출을 하겠지만 다 거짓 논문이에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나 AI는 해결할 수 있겠죠.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기발한 발상으로.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재 인간들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계속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럼 달러는 계속 썩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축통화가 계속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 넘어온 거거든요. 구조화됐기 때문에 달러가 자꾸 망한다는 거지. 미국 같은 패권 국가가 달러를 어떻게 방치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구조화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때는 안 될 수 있다. 우리 자녀 때도 뭐 잘하면 안 될 수 있다. 100년이 지나도 아닐 수는 있다. 하지만 계속 방향은 달러는 계속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망하는 속도를 보면 우리 다음 세대 뭐 다다음 세대까지도 안 갈 것 같다. 좋습니다. 작가님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열변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또 다음번에 작가님 모시고 비트코인과 또 암호화폐 그리고 이런 세계 패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